하겠습니다. 후기는 잘 안 들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박진현이라고 하고요. 학과 소속은 시간제다에 있고 지금 현재는 학생선공처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나서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 몸과 마음의 과학이라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개설은 안 됐고 다음 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정말 많고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라고 했더니 우리 망시 대학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셔서 거의 다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디자이너이고 디자인을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어른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 가지를 포어로 썼는데 둘 중에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장면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답으로 풀어보는 행복과 성공의 비밀 저희 지난 시간에서는 뭐 용분들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수업을 왜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수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네,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네, 네. 다들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수업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는 대학교 1학년생 20살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전공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9시부터 복합회의 음료, 몬스터 이런 것들을 먹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번 해에 저희 큰딸내미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패션 디자인 쪽을 하니까 또 비슷한 분야인데 제가 또 저희 딸내미가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몸이 망가지는 건 또 바라지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동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아서 보니 과학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과학 공식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은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케이스들이나 궁금하신 점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그 답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들을 쭉 많이 갖고 있는데 연구에 대한 논문들에 대한 의학에 대한 뇌과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또 이게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살짜리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30대에서 60대 정도 사이의 분들이 무엇이 필요할까는 제가 빈드가 사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모님이 계시지만 사모님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다가 등짝 스매시를 맞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교수이고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찾고 있고 마음이나 경험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뭐 제가 했었던 것들인데 뭐 질문도 드렸고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과학 공부를 하는 건 적어도 딱 가이드가 있으면 이 정도서부터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상당히 명확해서 제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인생 사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정확하게 아니까
어저께 제가 저희 졸업생 만나가지고요. 양꼬치에다가 맥주 먹었더니 500g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날 제가 이거 이 수업 끝나고 보니까요. 한 400g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800g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제가 얼만큼 에너지를 많이 썼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계측되고 있고요. 또 제가 이거 스마트워치, 그 피트니스워치를 차면서 제가 제 몸에 대한 측정들을 하다 보니 제가 저 자신의 내 몸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보다는 내 몸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어떤 그 결과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거 시작했었던 게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하면서 뭐였죠? 그때 하나치료 했더니 살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그래프들을 보면 몸이 어떤 기관이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 때 어떤 감정 상태나 어떤 몸 상태가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데 그 부분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이 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논문들을 제가 가지고 오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유튜브 보면 SNS 보면 다 검증 얘기들 나오잖아요. 보면 조각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아세요? 뭐지? 볼까요? 네. 꺼진 걸까요? 일단 뭐 그런 모르겠어요. 네.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지금 경기가 뭔가 좀 나간다 본데. 비슷히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들을 그리고 스크린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요즘에 살면서 요즘에는 불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발생을 하고 또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딱 하고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100권 이상의 책과 200편 이상의 논문들을 검토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달라진 게 제가 이렇게 햄버거, 콜라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자, 맥주 이런 것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식단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오늘의 팁, 음식을 먹는 데는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고 그런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런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고 그런 다음에 당분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채소를 왜 먼저 먹냐라고 하면 채소가 그 위에서 스펀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먼저 그 채소에 막을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올려야 스펀지처럼 물을 한꺼번에 쭉 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천천히 쓸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포만감, 배고픈 것도 덜 하고 또 제가 덜 소진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고칼로리의 당분과 탄수화물을 먹으면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대학원 갈 때 박사 공부를 하면 아침에 뭐 8시간씩 수업을 해요. 그러면 되게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면 뇌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몸의 에너지 10% 이상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집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배는 안 고픈데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진 느낌들 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이제라는 과자 있죠. 초콜릿 붙은 거 조그만 거 한 봉지.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11시 정도에 그게 땡겨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40분 동안 효과가 있죠. 40분 이후에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빡 치고 올라갔을 때 훅 떨어지는 지점이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과자 한 봉지. 과자 한 봉지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그걸 그러니까 땡기니까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혈당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형 당뇨라는 당뇨병까지도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들.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뭐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뭐 저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려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거 당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과 이형 당뇨 문제들이 지금 20대, 10대, 20대들에서 굉장히 많아질 거고 제 예상에는 저희보다 10년, 20년 밑에 있는 아이들은 30대, 40대에서부터 당뇨가 아마 사회적인 문제로 엄청 커질 거다라고 예측됩니다.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먹는 것들 자체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앞으로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식습관 자체를 바꿨어요. 채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배부를 때까지 먹는데 어저께도 보여드렸죠? 5kg 빠졌습니다. 네, 이것만 바꿨어요. 이것만 바꿨어요. 채소를 그냥 그 공기 한 정도, 하나 정도 먹고 제일 먼저 먹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배 속에 채우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음식 먹고 그런 다음에 또 아까 그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이제 저거 먹으면 내가 피곤해져라는 그 인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 저거 맛있겠다. 물론 앞에 있으면 먹어요. 그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음식이 앞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니까 그냥 그 수저 젓가락 치우죠. 네. 밥 먹고는 그냥 빨리 치워 먹고 또 숟가락 젓가락을 빼서 치우지 않으면 계속 먹어요. 그럼 그냥 제 습관이 디폴트라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저는 제 전공 분야가 UX 디자인이라는 거라서 행동이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거를 잘 탐색하는 것들을 해오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전공 분야에 덕질을 하다 보니 과학과 인문학과 인문학과 이런 데까지 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저 인간 왜 저럴까? 라고 보면 이거는 그 장기 생존을 위한 효율적으로 몸을 관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협에 처하면 내가 오래 사는 거 있죠. 내가 생존하는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관점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이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베스트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거 잘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인 습관, 그러니까 저항감 줄이는 거, 그 일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 전체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거, 쟤는 왜 저거 못하지라고 하면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건 대학생들이 취업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 취업 세상 자체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현장과 관련된 일들 많이 하고 그 기업 불러다가 기업이랑 같이 코업하는 프로젝트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현장감에 대해서 좀 익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자는 게 알아서 배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봤었을 때 이 외부 공포 반응, 그런 다음에 미래 예측해야 되는 얘기 말씀드렸고 또 학습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얘기들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 몸에 대한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불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본인의 불안 정도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네. 불안 정도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 근거가 혹시 이거는 어떤 발표를 시킨다면 네. 남한테서 이렇게 나가서 말을 할 때 네. 확실히 막
다른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저 안에서 뭐 가슴이 막 혼자 뛰고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또 정상입니다. 저 그리고 그게 지금 짠하다. 근데요.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내 20년째 진짜 때문에 저 여기 땀나겠어요. 진짜 뜨거워. 네. 그런데다 딱 처음에 들어왔는데 또 지난 시간에 뵙은 분들 되니까 조금 비슷한데 이쪽 분들은 또 처음 뵙고 그러니까 그치? 약간 이렇게 긴장과 변화 정상입니다. 안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이거 학습 때에서 20년 뭐 안 한 거 뭐 긴장은 되더라도 20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몸이 자동하는 자동 반응 이런 겁니다. 네.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불안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 접근하는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안은 생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불안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불안은 문제를 눈앞에 최대한 가까이 놓고 얘를 먼저 보고 얘를 크게 보는 게 저희가 가진 기본적인 시스터매틱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불안 있지? 이걸 한 발짝 멀리서 보자.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도 그래요. 또 혹시 그런 똑같은 상황이다. 누군가 발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어떤 신체 반응이 나오실까요? 신경 나고 심장 빨리 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렇고요. 또 20년씩 강의한 저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아까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예측이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 예측이 훨씬 더 진짜 커졌잖아요. 또 오늘 지난번에 몇 분 오셨죠?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네, 근데 10분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오늘 한 5분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제 에너지를 쓰는 거죠. 혹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두세 명이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부터 오늘 안 오신다는 분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몇 분 계시대요. 또 단독에 또 있었잖아요. 큰일 났다. 무슨 일일까? 그리고 저기에 또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들이 더 발달을 하고 스마트폰 특히 나타나면서 정보가 훨씬 빨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빨리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9시에 땡 하고 뉴스 하면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사이클이 그냥 9시 뉴스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디에서 사고가 땅 터지면 제가 보면은 대략 15분에서 한 1시간 사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가서 스페인을 갔는데 거기 갑자기 앞분이 시청 앞인가? 우리 사고 크게 났잖아요. 그게 어때? 그러니까 거기서 난지 한 1시간 반, 2시간 저희가 그때 여기 밤 시간이었잖아요. 그 저녁 뉴스에 나왔었던 건데 그런 다음에 저희는 거기가 낮 시간이니까 그 뉴스를 거기서 보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예측되지 않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를 받아야지? 또 그럼 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그런데다가 그런 얘기는 내 실제 요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사고니까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벌써 긴장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건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ADHD 있는 친구들 어때요? 산만하죠? 산만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한 사람일수록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위협에서 계속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센싱을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많이 받고요.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불안할 때 밤에 핸드폰 놓고 SNS 계속 보시죠. 같은 말.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예측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불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불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일도 뭔가를 해야 되고 내일도 바쁜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서 내가 잘 대응해야 되는데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는 쉬지 못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다음날 내 체력 자체가 떨어져서 행동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잘 다뤄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 불안은 그 세상에 빠져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불확실성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 불안을 높이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다라는 그 내용. 이것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쭤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보다 어떠신가요, 지금? 좀 나아지셨나요? 어떠세요? 네, 우리 이거 마스크만 벗어도 네, 나아지잖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만 써도 상대방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죠. 네, 그것 때문에 더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하버드 컨퍼런스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수다 떠는 시간도 드려요. 그래서 좀 친해지시고, 통성명도 하시고, 뭐 끝나고 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든, 티타임을 같이 하시든, 이런 것들도 완전 권장드립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그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 불안에 대한 트라우마들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사회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무력감 얘기를 해볼게요. 불안이 넘치잖아요. 그다음 무력감이 옵니다. 혹시 최근에 무력해서 나 일어나기 싫었다.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데 강의를 받아서 밤에 10시쯤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서부터 드라마가 아니구나. 그 서지티네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걸 왜 받는다라고 해서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큰일 났다. 나 내일 모두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저께 뭔가 이렇게 저희 그 노사위원회 뭐 이런 거 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뭔가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예상을 하고 밤에 무력한 거죠. 안 그래도 강의하고 오랜만에 해갖고 에너지 많이 썼는데 서진이네를 보면 이 극악한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다 너무 돌파를 하잖아요. 그리고 잘 해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거로 위안을 얻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 불안하고 무력한 상황이면 이 불안이 넘쳐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몸에 에너지를 너무 써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예상을 하니까 제 시스템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죠. 몸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내 인식 시스템, 내 몸 시스템 안에서 내 몸을 안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해. 라는 판단을 몸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은 스트레스 자체가 넘치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앞단에서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액션들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또 왜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가면 치잖아요. 네,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슬기롭게 대응하고 또 자기 인식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이런 상태구나 알잖아요. 그럼 좀 나아지죠. 그래서 무력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여기서 특히 그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나 그 왕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실제로 몸에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물리적인 폭력이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상담을 하면서 제일 놀랬던 건 아이들이 그러니까 따돌림은 아닌데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는 거를 가지고도 굉장히 큰 충격들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가정들이 있으시고 아이들 있으시면 그럴 때는 엄마가 아이를 잘 이렇게 포용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도 같이 하지만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안정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러면 엄마의 심박수, 좀 더 안정된 심박수로 아이가 심박수가 빨리 조절이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낮아지고 또 체크하셔야 될 건 호흡을 같이 할 때 내가 좀 천천히 쉬잖아요. 그럼 엄마랑 아이랑 호흡이 비슷해지는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몸 레벨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거하고 애착력이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부모가 아이의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몸이 안정적인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야 성장을 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위기의 상황에서도 위협의 상황에서도 잘 대응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불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막 불안했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고 나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발생된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기는 해요. 그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서 별로 신경 안 썼던 사람들이나 개체들은 일찍 죽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거가 잘 발달된 개체들의 뭐죠?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다는 것만 알아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라고 불리는 요즘에 편도체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편도체는 그냥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이 위협일 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른이 중요한 건 어른이 그래도 우리 괜찮아라고 좀 안정감을 주시면 전체가 다 안정인데 야 이거 내가 어떡하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 아이들까지 다 난리가 나. 그만큼 긴장감들이 높은 그런 상태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거, 요즘에 위기가 사회적으로 지금 많아요.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을 매니징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요, 불안과 그 불안정한 것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거기를 갖고 있을 때 저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목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방송 썼다라고 하지만 이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책도 쓰고 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뭐 하버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것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자꾸 검증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다라는 걸 자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목표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요거를 그냥 일상 사실 때 이렇게 작은 기술들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또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좀 요즘 요거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고가 지금 계속 불안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불안하지? 그러면 불구하고 내가 요거를 잘 해결하려면 요거를 할 수 있구나. 그래야 내가 미래에서 이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나가는 것도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지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불안하고 무력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는 왜 이러지? 나 큰일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건 거예요. 이 불안이 나올 때는 염증 반응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외부에서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몸에 염증이 생긴대요. 그것도 들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어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100만 년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싸우면 피나고 여기 잘리고 뜯기고 막 이런 정도라서 그때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증반응이 생긴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치고받고 싸울 일 없잖아요. 피날 일 없잖아요. 그런데 또 염증이 계속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염증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물도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말씀드렸고 이렇게 막 갈고 붉고 막 이러는데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내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잠을 좀 더 잘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떤 연구냐면 단어 있잖아요. 감정 단어를 얘기를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복이라는 걸 보시면 몸 전체가 활성화되죠. 피도 잘 돌고 에너지도 잘 돌고 내가 뭔가 좀 에너지틱하게 잘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을 행복한 상태로 두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는 단어들이지만 디폴트 상태는 그냥 별거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도 어떻게 보면 잘 움직이기는 하지만 걔도 노상 행복하면 그게 좋지 않아요. 네, 그것도 에너지를 많이 활동하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디프레션 여기 우울감은요, 그 우울증 얘기하는 손발이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감 있으면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우울증이 오고 손발 자체를 시스템에서 움직이지 막는 거죠. 안 움직이는 게 이 장기 생존을 위해서 유리해.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 치료할 때도 야, 너 조금 더 생각해봐.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일단 나와. 그리고 같이 나와.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들이 제가 최근에 읽은 것들 중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뛰고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손이 무거워서 이렇게 못 일어난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천천히 음식도 걷고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자꾸 말 시키지 말고 이렇게 빨리 데리고 나가서 걷고 오면 좀 낫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거 슬픔 같은 경우에도 손발이 안 움직이죠. 뭐 슬퍼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문학에서.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뭘까요? 두려울 때도 보면 손발이 이렇게 있고 심장하고 머리 뛰잖아요. 그러면 공포 반응이 딱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소화기관 같은 데 다 셧다운하고요.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 앤 플라이트라고 이렇게 싸우거나 빨리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 번째 반응이 뭐지? 멈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새끼사슴 반응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딱 죽은 척이죠. 셧다운을 해서 특히 그 얘기하더라고. 곰이 그러니까 동물을 공격을 할 때 장기 같은 데를 먼저 뜯는데요. 그러면 내가 시스템이 셧다운이 돼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상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절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몸의 고통 자체를 몸이 못 느끼게 하는 그 세 가지 반응인데 그 세 번째는 그냥 아주 특이 케이스. 그 거의 없는 거. 그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거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트 앤 플라이트 그 두 가지가 우선.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건데 그래서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혼내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기 때문에 뇌는 안 움직인답니다. 생각하는 딱 지점 있잖아요. 전전두엽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혼낼 필요가 없다. 혼내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고 얘가 잠깐만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하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네가 설명해봐.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아. 화내는 것 자체도 지금 잠깐만 뛰어
피업 이런 것들도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여기 지금 화나는 것도 여기 두 개가 거의 공복 그두 개가 비슷한 건데 얘는 사전 경계 단계고요. 얘는 실제 액션 단계이기 때문에 손발이 훨씬 더 에너제틱하게 움직이죠. 저 진짜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활성화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비난당할 때도 또 있잖아요. 비난당할 때 보면 진짜 손발 찬 견디잖아요. 뭐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게 그 언어랑 그 몸의 반응이랑이 중요한 게 이 언어 능력이 부족한 특히 그 경계성 지능이가 그 친구들을 보면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자기 몸에 대한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경계성 장애 있는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언어 표현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게 한 케이스만이 아니라 몇 케이스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요즘 친구들이 문해력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제가 저희 학생들도 보면 그림은 잘 그릴 수 있는데 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그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한 2, 300명에 하나 둘, 네, 그러니까 가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감정이랑 몸의 반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금 공포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저희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게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또 언어적인 표현에서 내 몸이 무슨 상태인지를 잘 알아보시는 건 네, 내가 무슨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는 것은 몸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나 AI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불확실해지니까 그걸 예측해줄 수 있는 AI가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 또 AI로 하게 되니까 또 너무 빨라지니까 또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요즘엔 이런 얘기해요. 그냥 받아들여라. 24년의 경영 파트가 그냥 받아들이는 경영,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화낸 사람 있으면 화내는 대로, 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부족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이랑 기술이랑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같이 겪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똑똑한 얘기로 하면 피카하는 얘기.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코로나 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확산됐다고 봤더니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그런가 누구 친구 코로나 걸렸대 이러고 또 저 아시는 저기 뭐지 제가 코칭하는 사장님 어머님도 갑자기 급하게 요양 문제 안문 계시다가 급하게 그러고 돌아가셔서 임종부제대로 고치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또 저희 제자님 하나가 일본에 있었는데 초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거의 죽다 살았다는 얘기 하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정말 이게 저 사람도 근데 나도 걸릴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공포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복잡하고요. 뭘 주문을 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마스크 사기기 하고 뭐도 하고 막 저희가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굉장히 잘 견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문제들은 뭐냐면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측을 하려면 계속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나도 이렇게 해서 예측이 안 되는데 옆에 사람들은 또 그런 예측 가능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 외의 행동들을 하면 저희는 잠을 자도 잠을 자고 없죠. 또 거기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힘들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 적응을 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커지죠.
그래도 한번 여쭤봐도 돼요? 화요일보다 오늘은 어떠세요? 좀 편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얘기도 하시고 같이 어떠세요? 두 번째 하시니까 네 제가 좀 편안해지셨죠? 네, 어떻게 얘기할지도 알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훨씬 더 편해지실 수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더 편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화들에 대한 우리가 예측 가능성들을 높이고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 내 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난 이때는 이렇게 하는데 저때는 저렇게 하는데 라는 그 모범 답안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뭐 살도 빠지고 뭐도 하고 또 일을 뭐 몇 가지씩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 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는 스트레스 레벨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나 상태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일단 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바인이 시대입니다. 제가 이거 샴푸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트에 가면 샴푸를 제가 못 사요. 진짜 못 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지성인지 원성인지 사실 남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케라시스에다가 엘라스틴에다가 뭐가 좋다는데 저는 고를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상태 정확히 아세요? 헤어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도 여성분들이 이런 선택을 잘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과거와서 이거를 넘어가니까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딱 보는 건 헤드앤숄더를 쓰고요. 왜 쓰냐? 그냥 광고에서 전 세계 파마이기.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거 고르자. 그래서 그냥 1위 그냥 그거 골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48페이지에 9,000개 이상의 샴푸를 고를 수 있답니다. 여기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삼 샴푸 그리고 9,800개씩 되면 기술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 모든 제품을 살 수 있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려면 내가 이거를 가질 때, 이거를 가질 때, 이거를 가질 때, 이거를 가질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쇼핑몰, 이 쇼핑몰, 이 쇼핑몰, 이 쇼핑몰, 이 쇼핑몰 그러면 제가 보면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선택 상황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택이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가게 한국에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선택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 선택을 줄이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서도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됐고 또 교육 안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를 하시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게 뭘까라는 기준점을 잡는 게 요즘에는 중요한 교육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리서치를 시키고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야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UX 쪽으로 하다 보면 애들이 또 꽃을 싸워요. 처음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왜 이든지 저희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10년 딱 해보니까 그 UX는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행동이 맞고 쟤는 저 행동이 맞아요. 그러면 뭐가 맞느냐는 거죠.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점을 잡는 게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해졌죠.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경쟁자도 많고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옵션도 많고 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체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많이 쓰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 전전도역에서 판단하는 기능들이 많이 쓰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뇌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내미한테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그 작은 딸내미가 못 좋아하고 그래갖고 무한히 봐요. 그래서 살짝은 뭐냐면 3개까지만 골라. 3개, 4개까지만 고르고 그중에서 제일 싼 거 사. 왜냐? 네가 1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하면 네가 1시간을 찾아서 보잖아? 그럼 너 10,000원 비싸게 사는 거야. 500원 아끼려고 10,000원 더 쓰지 마.
네, 기준들이 되게 좁죠. 물론 타관하고는 그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피로하고 무력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화를 내시는 타이밍을 보면 3시에서 5시 사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8시, 9시 정도. 예, 그 정도, 아니, 9시, 몇 시? 그러니까 몸이 힘들 때 많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질 때 많이 화가 나고, 특히 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 때 보면 아침에 그 9시, 10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에너지 떨어지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빡 주면 그때 이렇게 됐다가 그때는 그래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화 안 나거든요. 왜냐? 요 전전두엽이 요 편도체를 컨트롤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닭동영 있으시죠? 근데 내가 무슨 말이지? 네, 그런 타이밍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얘 앞에 컨트롤 센터가 얘를 그 위협 반응 있는 데를 조절을 못해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의식적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도 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보통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위험 감소 행동이나 공격성 증가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드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처음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가 날 때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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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훨씬 더 사람이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거 수업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기 키워드만 보세요. 이거 괜히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얘기를 못 하고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신체 예산 지금 계속 말씀드려서 몸이 힘들다는 거 신체 예산의 얘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면 내 에너지 탱크가 많이 찼다. 그래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다 그러면 전날 잘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날이다. 그럼 아침 드시면 되고요. 약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경과학 가급성. 그 요거가 지난 한 십수년 동안 밝혀진 건데요. 보통 이런 얘기들 하시죠. 나이를 먹으면 내가 뇌를 쓸 수가 없어. 나이 먹어서 난 이거 못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다. 인간은 나이 먹어도 된다. 바뀐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고 새로운 악기나 언어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1살짜리 0세 애기들만큼 빨리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뇌는 발전할 수 있고 공부 더 하면 치매도 덜 할 수 있고 뭐 다 괜찮다. 그래서 이 뇌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하다. 네. 특히 해마라는 데 있잖아요. 그 해마라는 데는 기억 우리 외장하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는 뇌가 세포가 재생을 한대요. 그래서 운동 잘하고 영양 잘하고 잘 쉬잖아요. 그러면 기억력 감퇴는 줄일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결정을 말로 하시면 그냥 내 몸이 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노력을 하자 하고 난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신경가소성 뭐 이런 게 많이 하고요. 뭐 항상성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때 스트레스 유지할 때 내 디폴트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좋은다, 내가 뭐 이런 답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요 정도까지. 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있다가 이번 부에서 주로 할 건데 마인드셋 기본적으로 내 시스템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내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디폴트 값을 난 그래도 이렇게 할래. 이 값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마음가짐만 가졌고요. 우리가 태도나 마음가짐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할 수 있는데 태도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에너지를 덜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보셔도 되고 그냥 하나 그냥 사진 찍어 놓으시고 뭐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가 가는데 이제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같이 수다 떠시면서 약간 좀 오늘 저기 나갈 수가 있나요? 지금 저도 다 끝나고 나면 네. 여기다 왁스를 한다요. 왁스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뭐 화장실은 다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1층이나 3층으로. 네. 네. 그리고 뭐 네,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시면 타임입니다. 여보세요? 네. 이 수업 좌석 있잖아요. 여기 이름표를 쫙 들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아침에 와서 제가 아무 데나 랜덤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앉았다고 월요일에서 여기 앉는 부담이 없어요. 네. 숙제가 꼭 있으시면 잊지 마세요. 나중에 학생들의 수업을 이렇게 하실 거죠? 네, 마인드셋 쪽으로 태도나 내가 기본적으로 삶을 대하는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더 잘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정도 마인드들을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실 거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도 해 주실 거고요. 그런데 이 마인드셋 자체가 우리의 태도도 굉장히 바꾸지만 우리 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거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지점서부터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안 한다라고 몸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생각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잘하든 못해도 뭐 네, 그러면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아까 북한이나 이런 변화의 시대 자체에서도 혹시 종이 좀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이렇게 적는 거예요. 혹시나 모자르실까봐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쨌든 자료는 공유를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한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장표 흐름은 아까 그 표대로 그 흐름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인드셋이 좀 뒤에 있긴 한데요. 제가 마인드셋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경제 경영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태도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어느 정도의 완성을 하고 계시고 좋은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꾸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벌써 안 좋잖아요. 그럼 이거 귀를 닫으실 거예요. 저 인간 뭐야? 이런 순간서부터 여기는 아마 제가 이런 반응을 해서 실험을 A분, B분으로 하면 다음 주에는 한 3분의 1쯤 반쯤 안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시고 필요가 있다라는 정확한 인식 자체가 있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하고 좋은 내용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거죠. 좀 내용들을 보면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뇌는요, 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뇌는 빛을 못 보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는 기본적으로 안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가상 공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집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이 이쪽에 달려 있나요? 이쪽에 달려 있나요? 상상되시죠? 네. 우리는 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게 내 머리 안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저희 정보관 들어오실 때 1층 문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 지하 들어오신 분은 모르실 수 있고요.
1층으로 오신 분들은 알 수 있고 저는 여기 20년씩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 기본 값을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거는 뭐 다른 상황이 올 때는 내가 이렇게 세팅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과학 공부를 하고 나서 수월해졌다는 건 뭐 옷을 살 때도 기준, 또 쇼핑을 할 때도 기준 이런 것들이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아까 과잉에서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말하는 투도, 또 새로운 일을 대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태도들을, 기본 세팅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셋은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경험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다양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위기의 상황, 위협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인드셋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으로 볼 거야.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적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가부장사에서는 남자들이 내가 9월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 없어졌고 여성들의 권리나 그 능력들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들이나 행동들을 해야지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달라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관점이 되게 다른 사람은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남성 월주의서부터 여성 월주의서부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포용성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캐롤 드웨이라는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님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걸 포기하지 않고 더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뭘까? 그러니까 퍼즐을 막 이렇게 맞추는 것들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얘가 뭐 잘한다 못한다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내가 이거 못 끝냈는데 와서 좀 도와도 돼요?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일까라고 봤더니 그냥 이것 자체가 좋고 재밌고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 소수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성과들도 더 잘 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훨씬 더 좋은 그 성과들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무엇이 다를까를 연구를 하다 보니 어, 거기서부터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도 학습 동기에 대해서 결과 지향과 그 과정 지향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두 가지의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인드셋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게 바로 이런 연구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과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고 이 마인드셋은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조금 이따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조직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망하는 환경에서도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매출 규모나 성장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연구 내용을 보시면 아마 혹시 주식들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게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세계 1등을 계속 놓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에서는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것도 순식간에 바꾸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보면 이 책도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 알 듯한 거고 그 연구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책들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석사 공부하면서 학생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책을 읽으면 첫 페이지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책들을 앞에 100페이지까지만 딱 읽으면 기본 내용이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도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서문만 읽으세요. 네, 서문만 읽으시면 내가 이래서 만들었고 뭐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구글 북스 뭐 이런 데 보면 이 서문들 같은 거는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런 책들에 대한 서문 읽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처음에 한 챕터를 읽어보시고 100페이지 정도씩만 읽어보시면 그냥 주요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특이한, 그러니까 핵심 케이스나 중요한, 아니 뭐죠? 약간 예외적이지만 특이한 재밌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서 그래서 책은 한 100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제가 보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표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아까 그 주입식 교육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제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위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00점만 맞은 사람은요 100점을 못 맞는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일만 해요. 근데 지금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틀로 일하죠. 그 틀로 사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함이나 대응하는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 한계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거 이상 안 하려고 하면 개인의 발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인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바로 픽스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은요. 그래? 이거 좀 더 해보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겠구나. 좀 더 해보면 이렇게 성장하겠구나. 라고 해서 내 분야를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 내가 이거를 좀 더 잘하는구나. 이거를 조금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했는데도 그 경영 쪽으로 오고, 또 오면서 코칭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 지금 뭐 전체 조직 문화 바꾸는 것까지도 하고, 뭐 이런 그 과학까지도 온 게 보면, 이걸 해봤더니, 이거 좀 더 궁금한데? 그래서 조금 더 왔고요. 이거 좀 궁금한데? 라고 조금 더 왔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저를 상담하는데 디자인하는 사람이 갑자기 뇌과학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셨죠? UX,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보면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에서 조금씩 커진 것 같은데 너무 가다 보니까 경계를 많이 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처음부터 뭔가 난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세상을 바꿔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까? 책을 보는 게 재밌네. 이게 조금 더 궁금해. 그러다 보니까 뭐 애착에 대해서 하고 그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뭐 인류학적인 얘기들도 하고 뭐 사회과학적인 얘기들도 하고 뭐 뇌과학적인 얘기도 하고 경영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를 하죠. 여기가 이 대표적인 케이스랍니다. 주가가 지금 뭐 보시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성장 마인드셋, 이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한다. 너 잘하는데 지금 잘해. 굉장히 잘해. 근데 더 성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모티베이션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거 잘하고 있는데 나 이거 조금 더 잘해볼까? 더 잘해볼까? 라고 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보면 대기업 출신들이 계속 더 잘하고 하는 건 그런 체계를 배웠고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들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저 빌 게이츠 회장이랑 창업 같이 하신 그러니까 발머라는 이분 무슨 발머라 이 아저씨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도 뭐 하버드 예일 이런 애들만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면 이 뭐 얘기를 받아주지를 않았대요.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뭐 그냥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진짜 스카이만 나오고 뭐 서울대만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잘 될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이 포용성과 다양성이 없으면 조직의 위기가 실제 위기로 발현이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맞고 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 항상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맞아. 그런데 보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심플했으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이 그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급속하게 다시 이렇게까지 4불 뭐그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 거군요. 이게 410몇 불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40몇 불인가까지 떨어졌다가 이거군요. 아까 400불이었는데 지금 요거가 언제예요? 제가 그 작년쯤에 따온 건데 2009년쯤에서는 20불 밑에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400불 있었던 게 뭐 한 3주 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지금 거기서부터 더 컸던 거죠. 이 큰 회사가 저렇게 대단하게 지금까지 올라간 게 제일 큰 계기가 AI 투자한 거였죠. 챗GPT. 근데 챗GPT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건너서 듣는 걸로 봤었을 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기는 사막에서 끌어오고 지금 저 서버는 바닷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AI 그 반도체 침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력 문제가 크게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재생산 에너지, 그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막 이렇게 그 대결도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해요. 그래서 스티브 발머가 있었을 때는 이분이 아마 될 텐데 이분이 스티브 발머가 이렇게 사임을 하고 새로운 CEO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있었던 엔지니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서 있었었던 인도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클라우드로 바꾸고 그 전에는 그냥 어차피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었다가 이제 클라우드를 치고 들어온 게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분들이 치고 들어오니 그거에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픈 소스를 하고 또 새로운 회사들을 막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편한 회사, 개발자들 친화적인 회사로 바꾸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주가가 20배 이상 뛰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면 이 등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양호 평균. 그 스티브 발머 있을 때는 등급제를 나눠서 잘하는 애, 보통인 애, 못하는 애 나누고 못하는 애 짜는 거 있죠. 그 시스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평가에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상대평가로 내가 C 받는 애들 있죠. C 받는 애들은 C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C다라고 생각을 하면 C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절대평가할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아치 뭐 표현을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기지바지 이렇게 줄이는 거에다가 여기 뭐 베스트처럼 이렇게 황금 무늬 있는 패턴이 있는 그 실크 남방 있고 그리고 사자머리를 이렇게 하고 앉은 애가 있어요. 걔는 누가 봐도 정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절대평가를 했더니 걔가 나중에 그러니까 반 전체가 갑자기 다 열심히 하니까 반 평균이 92점인가 93점인가 나왔어요. 제일 못하는 애가 89점 나왔던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수업 대표로 발표를 했는데 진짜 그 친구는 참 부족했던 아이였거든요. 그 절대평가를 해서 내가 A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옆에 처음에 친구들 도와주고 하게 됐죠. 그러더니 결국 A를 먹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대평가를 해놓으니까 얘가 B 정도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이상 안 해요. C를 맞겠다고 그거 이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인드셋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너무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의 신체 예상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결정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예상이 되면 그거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의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꿨고 또 팀원이 뛰어나면 그 팀 전체 같은 보상을 해주는 평가 체계를 갖고 평가 체계도 관리자한테 맡기고 뭐 그리고 그 원온원 세션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꿔줬고 피드백이라는 말 없고 내 관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그런 변화가 시작됐고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 시스템 안에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팀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를 평가 시스템 안에다 넣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조직원으로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가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어떤 성과, 결과치가 굉장히 뾰족해지는 상태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로 해서 혁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뭐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뭘 알겠어, 뭐 이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하는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게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들이 열심히 당연히 알아서 하고 내가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 조직이 좋은 결과를 낸다 이런 결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바꿨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 지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목표 달라지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도 돼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뒤로 가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꾸냐,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내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팀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의왕에 있는 조그만 학교지만 저희가 세계적인 예술학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또 학생들을 저희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세계적인 예술품들이 거기 십수년 전에 배장한 2,500억 원어치 이게 예술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은 그게 뛰어서 한 4천억, 5천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술학교에 오면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은 가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인드셋은 기업들도 변화를 하지만 그 개인적인 레벨에서 연구된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알프럼이라는 스탠포드 박사님인데 이 양반은 보니까 수영 선수를 하다가 뭐 이런 쪽으로 교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바디 앤 마인드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목만 마면 방이랑 그 비슷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과학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마인드셋은 그 선택적 구성을 하고 부호하는 정식적인 프레임 또는 렌즈로 정의합니다. 네, 뭐 말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보는 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말로 따지면 태도나 잠깐만 에티튜드가 태도죠. 어떤 태도나 네, 태도라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거든요. 보면 약을 먹을 때,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 실제로 약의 효능이 어느 정도 됐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영어 쓴다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감기약일 텐데요. 내가 약을 먹었을 때랑 그러니까 위약을 먹었을 때랑 실제 약을 먹었을 때 그 효과 차이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약을 보면 어, 실제 약효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기 증상 개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약 효과는 이만큼이고 위약만 줬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가짜 약을 줬는데 실제로 약의 효과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 예를 들면 나는 괜찮아, 나는 감염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감염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감염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 연구들을 보니까 실제로 감염자랑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감염 실제 확률은 34%밖에 안 된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감염 증상이 있어도 이렇게 만지고 어쩌고 해도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인드셋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또 감염이 됐어도 훨씬 빨리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에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영향들은 있지만 실제로 약 효과는 이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한 30% 정도밖에 실제 약 효과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나 이거 빨리 나서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저쪽으로 움직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빨리 나고요. 나 힘들어서 못 움직이겠어라고 하면 실제로 낫는 속도도 느려진다 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그 얘기 설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 쉐이크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그 밀크 쉐이크인데 하나는 저지방 쉐이크, 하나는 고지방 쉐이크로 똑같은 쉐이크에다 라벨만 바꿔 붙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체 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렐린이라는 게 있는데 배고플 때 이렇게 발생되는 호르몬이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라이트 한 거를 먹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3배쯤 더 빨리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먹는데 라이트라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콜라 라이트, 이게 설탕 비 이런 거를 하면 이게 설탕이 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배고플 거야라고 해서 더 먹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라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몸 상태가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신체 예산 얘기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일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뇌의 예측 상태에 의해서 몸은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그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신체 예산보다는 마인드셋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몸을 다루는데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요. 호텔에서 그 호텔 일하시는 분들 있죠. 호텔 정리하고 이런 그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했대요. 이 실제로 업무하는 것 자체가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들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건강에 훨씬 더 좋아라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뭐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혈압도 내려가고요. 몸무게도 10포인트, 2파운드 정도, 1kg 정도, 잠깐 2파운드가 1kg 정도 되죠. 1kg 정도 줄었다고 해요. 뭐 1파운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이건 나한테 운동 되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아. 뭐 이러면 실제로 뭐죠? 몸무게도 줄어든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안일 하실 때 귀찮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내 몸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남편분이나 애들한테도 야 이게 살빼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운동의 측면에서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 건강 자체, 건강 형성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몸의 건강 상태도 나는 건강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는 이거 좋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마인드세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마인드세트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신 내용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제가 이렇게만 듣고 정리할게요. 이렇게 발표하는 건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해요? 네. 마인드세트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 되더라고요. 네. 이게 과학적 연구에 따라서 지금 저런 분들을 보면 실제 연구들을 해서 결과들이 나와서 그 학자들이 다 오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떠실까요?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해를 만드는 거는 본인이 작사를 좀 하세요. 이만 나는 얘기를 뭔가 좀 귀엽더라고요. 어제 50만 원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공기 시작을 해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보시면 아니, 마인드셋 자체가 그냥 마인드셋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뭐 마인드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인드 자체가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찬물에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고요 더 오래 참는데요. 네, 그만큼 이 다음 주에 가면 진짜 좀 더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는 드렸으니까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시면 기본적인 키워드나 단어들 요즘에는 검색들 다 잘 되니까 궁금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근육 긴장이나 불면증이나 삶의 질도 향상이 된다고 해요. 난 좀 그냥 편안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이 캐롤 드웰 박사님 얘기를 하는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경험을 계속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동기도 있으시고 또 그런 열정도 있으시고 또 여기 계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하실 수 있고 또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많은 노하우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문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에 기름쳐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고 조금 긴장되고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적응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로스 마인드셋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적응을 하고 더 잘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안 변할 건데 라고 하면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 DNA는 66만 개의 기본적인 DNA가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66만 개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환경에 맞춰서 발현이 되는 거죠. 필요할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유전자 이 부분들도 어느 타이밍인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전자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한테 타고난 거야 그것도 맞고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그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상황들을 겪으면 그 내용들이 DNA에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 선조들이 쌓아놓은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갖고 있고 필요할 때 그것이 발현된다. 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는 내가 가진 생각을 그 환경에 맞게 맞춰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나는 적응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응을 하고요. 난 이거 싫어 못하겠어라고 하면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그게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번아웃, 제가 여기 스트레스가 나오면 번아웃이 나올 텐데 번아웃의 가장 핵심은 내가 결정했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열받는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고 힘든 일은 힘들어도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인드가 어떻게 몸을 작동을 하는가예요. 네, 그 열받은 거면 내가 거기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화날 때 한 60%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럼 그 60%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60% 플러스 알파니까 내 몸은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고 아까 불안을 넘어서 무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넘어서 무력감까지 가는 거죠. 왜냐? 이 내 마인드셋에서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가소성, 이것도 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변한다. 뇌는 계속 변할 수 있다. 물론 애기처럼은 안 변하지만 뇌는 기술적으로 쓰면 발전을 할 수 있고 사람 몸이 참 재밌는 게요. 안 쓰면 퇴화합니다. 퇴화하는데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눈 이렇게 해서 15분 막고 있으면 그 뇌에 있는 그 점유되는 신경 있죠. 그게 다른 신경이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딴 얘기 잠깐 시간이 네. 꿈을 꾸는 메커니즘도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가 그 꿈을 꾸면 시각신경을 자극을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 8시간씩, 6시간씩 자잖아요. 근데 15분만 지나도 그 눈신경이 다른 데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시신경에 대한 자극을 뇌에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꿈을 꿔서 그 시각 반응 있는 데만 자극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것, 저항감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게 원하는 걸 하는 것의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를 저보다 저 선배님들 계신데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새로운 경험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저도 사실 교수 나이 60대 그러면 제가 뭘 안 해도 큰일 나지 않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거 지금 해도 보람 부를 사람 없어요. 물론 강의 평가가 나빠지고 아이들이랑 관계 나빠지고 당연히 그런 건 있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선배 교수님들은 그냥 강의 노트 하나 가지고 평생 강의 따는 이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 악기 배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학자들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습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그 노화도 방지하고 즐거움도 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거 말고 약간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 이거죠. 안 익숙한 것을 시도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게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건데요. 이게 제가 이런 거 타요. 이런 걸 타요. 가끔씩 이렇게 까져가지고 막 공부 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저거를 해놓으면 짧은 시간에 땀이 잘 나고 제가 저것도 한 10수년을 탔더라고요. 잘 타지는 못하는데 지금은 부러지지만 말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도 그거죠. 나는 잘 타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시도를 못할 텐데요. 나는 나이 먹어도 탈래라고 하니까 가서 한 그냥 신고 하고 한 10분, 20분만 하고 그냥 타는 거잖아요. 네, 땀 조금 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하는 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거를 뭐죠? 서핑을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뭘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건 아직은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하면 너무 재밌어서 다 틀려지고 가서 네, 이거는 그래도 여기 앞에 평촌중앙공원 있고 죽전에 가면 있고 그냥 탈 수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2박 3일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나이에 바쁘니까 그건 하지 말자. 좀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힘 없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그 나아진 점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인라인 타면서 매해 새로운 기술 하나만 하자 이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제가 그냥 어린 애들 보면 한 3일만 타면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1년을 타면 하나를 배우는 정도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연습이 보면 일주일에 동일한 운동을 한 3번쯤 해야 이게 실력이 는데요. 근데 지금은 목표가 하던 것만 하자. 줄어들지만 말자. 예. 그리고 지금 더 쉬워진 거, 지금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쉬워졌고요. 채소 먹는 거 이제 저항감 별로 없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살 빠져서 몸이 좀 더 힘들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실제로 제가 있는 경우들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쟤도 안 되네. 또 쟤도 되는데 나도 당연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간 걸렸습니다. 보셨다시피 한 6개월 걸렸잖아요. 네, 그게 뭐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천천히 하시다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정도까지입니다. 뭐 오늘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그렇습니까? 모두에 시작할 수 있게 좀 이제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슬슬 또 이쪽 테이블도 한 분만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어떠셨나요? 아 그런가요? 아니, 아무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하고 새로운 작업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어떤 부분을 하면서 하는 분을 알고 여기는 앞으로 하는구나. 네, 나눠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들 보면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자체가 아시는 내용이죠, 대부분. 근데 이렇게 엮어서 한꺼번에 보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이 연결고리들을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많고 다 알고 계시는 거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드렸고요. 또 같이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있는 고민이 아니라 다 같이 하고 또 내가 어려운 게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라는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게 높아져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도 직접 가서 이런 게 좀 달라지게 뭐 한 다음 주까지지만 이런 게 좀 달라졌구나 라고 시도해보실 수 있는 건 한 번씩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는 한 번에 쉽게 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볍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